어제 국회에서는 사교육비 통계 개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9만 원 드는 것으로 나타나자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통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지적에 따른 겁니다. 정말 문제가 통계 조사에만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사교육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해야 된다라는 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호 기자입니다. 서울관악구 신림동의 학원가입니다. 이곳엔 도로에 학원들이 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 전년도 27만 2천 원에 비해 6.9%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통계가 실제 쓰는 비용과 괴리가 크다고 말합니다. 수도권에선 영어와 수학 사교육에만 각각 20만 원 이상을 지출, 평균 5, 60만 원을 쓰는 현실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통계청도 국회에서 정책 토론을 하고 사교육비 통계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려면 정확한 사교육비 통계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사교육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표본을 재설계하고 조사 문항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교육비 통계가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교육 현실, 그다음에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 통계를 개선하는 데 반영할 수 있으면 어쨌든 우리 중산층 가구의 한 달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것이 대출 상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사교육, 그러니까 교육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월 평균별 보면은 1인당 한 30만 원의 그 교육 사교육비를 쓴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현장 그리고 실제적인 그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현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괴리가 크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책적 그리고 입법적인 그러한 대책 마련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오늘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사교육 경감에 대한 접근법이 못마땅하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사교육비 통계를 만드는 데 힘을 쓸 게 아니라 사교육 자체를 경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교육비가 월 평균 29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매년 사교육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한 만큼 이제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사교육비 통계를 개선하겠다는 건 역대 정부마다 매달린 일이지만 교육시장에서 사교육을 줄이는 의미 있는 신호를 주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사교육비가 매년 5% 이상 폭증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선 뚜렷한 사교육 경감 대책이 전무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에선 방과 후 학교 활성화, 고교 무상 교육 등을 교육 정책으로 발표했지만 사교육 경감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지출되어지는 사교육비와 통계로 발표되는 사교육비 결과에 대한 이 괴리를 줄이는 방식의 개선은 필요하고 온당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통계 개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고 이것을 추진하는 일들이 더욱더 시급한 일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규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명될 수 있는 요인은 정부가 즉시 정책 개선에 액션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통계만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건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중반부를 넘어가는 현재도 교육시장 현실은 공약과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선 현실적이고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습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입니다. 네, 취재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지금 기사를 보니까 사교육비 통계에 힘쓸 게 아니라 일단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사교육비 통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어떤 비용을 정확히 추산을 해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정확히 이제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자는 건데요. 측정 범위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전반과 진로, 진학 상담 비용, 또 인터넷 강의 비용, 과외 비용,
EBS 관련 비용 등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학부모와 담임교사 등 약 4만 명이고요. 이 중에서 교육비를 실제로 지출하는 학부모들의 설문 비중이 가장 큽니다. 조사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고요. 이듬해에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지난해 조사를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발표된 거죠. 지난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 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4,800억 원이고요. 사교육 참여율은 72.8%,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조사가 저도 아는데 자세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문조사죠. 네. 사교육비 뭐 체크하라고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지 그렇죠. 여기에 정확하게 쓰는 학부모는 뭐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많이 쓰면 또 너무 많이 썼나? 해서 또 네네.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적당히 또 귀찮기도 하고 네. 적당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제대로 된 그 파악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사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현실성이 좀 없다, 현실과 네. 괴리감이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난해 조사에서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9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물론 이제 사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포함됐기 때문에 평균값이 내려간다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낮게 통계가 됐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만 해도 영어와 수학 사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데 과목당 20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두 과목만 해도 5, 60만 원으로 잡게 됩니다. 그런데 29만 1,000원과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 조사가 학부모들의 설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학부모님들이 혹시나 사교육 비용을 너무 많이 이제 적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해서 좀 낮게 적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통계청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표본수를 확대하고 그 설문조사 문항을 고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현재 이제 설문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사교육 통계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사교육비 통계 자료 수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 사교육비 정말 최 기자의 이야기대로 사교육비를 줄여야지 맞는 거지. 네네. 사교육비 얼마 들어갔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네. 지금 기사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사교육비 통계 개선이 사교육 경감과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네. 그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어제 토론회도 했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이거 사교육 통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불만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교육 정책의 목적은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고 이 사교육비 통계는 그 사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데 너무 이 기초 자료 수집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교육비 통계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역대 정부는 계속 통계를 고치고 있는데요. 통계를 고치고 있는 것만큼 이 실상으로 드러난 사교육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현장에서는 사교육비가 월 29만 원이든 또는 100만 원이든 어쨌거나 사교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데 이제는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내세웠지만 공약만큼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교육 정책으로 꼽히는 것은 돌봄의 강화,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또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등인데 이것이 사교육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그다지 평가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사교육비가 또 지금 영어, 수학 이렇게 과목뿐만 아니라 예체능도 초등학생들 네. 정말 많이 하는데 운동들도 그렇고 태권도, 수영 이런 것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비쌉니다. 이런 가격도 조정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 말씀해 주신 방과 후 그것도 제대로 공교육이 돼야지만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현재는
사교육만큼의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교육으로 더 눈을 돌리는 게 아닌가 싶고 또 네. 학교에서도 이 정도는 학원에서 배웠겠지 하고 또 너무 진도를 더 빨리 나가는 그런 면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는 최 기자가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그 교육시장의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사교육을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정부의 사교육 정책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학원과 집중 단속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집중 단속 이런 것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일선 학교의 영어 몰입 교육 시수를 제한하고 수업 시간을 좀 제한하고 공공 입학 사정관제를 도입하는 한편 영재 학교와 과학고등학교 입학 전형과 교과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 휴무일제와 학원 휴무일제를 도입하고 학원 심야 교습을 금지하는 법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육의 경우에 결국 모든 것이 이제 입학으로 대학 입학에 대입 입시가 가장 문제죠. 대학 네. 입시가 가장 관건이고 또 대학에서는 대학 서열화가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호 기자였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뭐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그 사교육비를 보니까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교육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지금 5년 속에도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첫 번째 뉴스를 살펴봤습니다.